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통신업종에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종목일 거예요. 통신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 중에서도 역시 LG유플러스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KT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렇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자, 통신업종 중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나 이런 면에서 여유가 있었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은 역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LG유플러스가 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그런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성장에 있어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성장성에서는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이 추세적인 어떤 주가의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고요. 또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이 통신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 통신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G에 관련한 거는 그런 흐름을 조금 더 탄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겠고요. 5G의 어떤 그런 흐름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실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요금을 전부 다 부과를 하고 그러면은 사실 통신 쪽의 어떤 그 요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다만 어떤 그 5G 시대로 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매출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역시 조금 더 크게 상승하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유플러스죠. LG가 최대주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네, 그리고 자, 지분구조 자체가 괜찮죠. 그리고 기타 주주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사실 다양한 사업들을 하죠. 통신사들이 최근에는 유선, 무선, 그리고 IPTV 이런 쪽까지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이고요. 안정적인 그런 업종이죠. 통신업종이라는 건 역시 통신의 특성은 어떤 대박은 없지만 또 쪽박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사실 탄력이 조금 더 작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의 특징이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최근에 통신업종의 흐름 자체가 좋았었죠. 자, 통신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작년 5월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어떤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자, 지수를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습니까? 5월 이후에 엄청나게 급락했었죠.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통신 같은 절대가치주에 어떤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업종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기관은 오히려 매도했어요. 희한한 흐름이죠.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죠. 어쨌든 주가의 흐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통신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고요. LG유플러스 자체도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2011년 이후에.
자, 흐름이 뭐 그렇게 엄청난 폭발력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끝자락에 왔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통신업종 자체가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제대로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신업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5G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요. 또 지수의 흐름이 정말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는 역시 절대가치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분간 좀 관망하자. 뭐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플러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의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의 흐름이 좋지 못했을 때는 자, 통신업종이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가치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또 서서히 빠지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통신업종 쪽에 어떤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도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통신업종이다.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관망하자.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LGU 플러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